최근 토트넘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랫동안 팀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해리 케인과의 이별 당시 토트넘 측에서 훈련장 출입 금지로 서운함을 드러냈던 것인데요. 케인은 이로 인해 수년간 함께 뛰었던 동료들 그리고 토트넘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하죠. 일각에선 토트넘의 레비 회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미스터 토트넘 케인에겐 너무나 냉혹한 처사였지만 토트넘이 팀 운영에 있어 얼마나 철저한지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까지 새로 부임하면서 토트넘은 남은 경기에 칼을 간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경기를 통해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에 너무나도 허술했던 실체가 드러나며 긴급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풀럼전에선 손흥민, 메디슨 등의 토트넘 주전 선수들이 모두 벤치에 앉아있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주전 선수들을 너무 아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판단 미스였습니다. 다이어와 쌍벽을 이루는 산체스가 승부차기에서 득점에 실패했고 호이비에르는 60%라는 낮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중원을 처참히 무너뜨렸죠. 호이비에르는 후반 9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지만 슈팅이 옆으로 빗나가며 아쉬운 경기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나마 히샬리송이 풀럼 선수가 찢어진 축구화를 해결하러 라커룸에 들린 사이에 한 골을 넣긴 했지만 사실상 10대 11의 경기였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의 플레이에 아쉬움이 많아 보였죠. 실제로 이날 공격 진영에서 부분 전술이 실행되지 않은 토트넘은 전반 45분간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히샬리송, 호이비에르의 실수 연발에 속이 답답해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뒤늦게 메디슨, 손흥민 등의 주전을 대거 투입해 어떻게든 흘린 물을 주워 담아보려고 애썼습니다만 결국 승부차기에서 패배한 토트넘은 또 하나의 우승컵을 놓쳐버렸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의 2군 선수들을 본 축구 팬들은 아무리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했을지라도 케인 중심으로만 팀이 운영돼 매번 패배의 쓴맛을 느꼈던 콘테 감독 시절이 떠오른다며 분노를 참지 못했죠. 이 와중에 손흥민의 연계 능력은 풀럼전 경기 내내 콱 막혔던 속을 그나마 시원하게 풀어주었는데요. 손흥민은 후반 36분 아웃프런트 킥으로 솔로몬에게 연계하는 장면을 연출했고 풀럼의 수비수들은 예상치 못한 손흥민의 등장에 당황한 듯 보였는데요. 득점으로 거의 연결될 수 있었던 킬패스에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 팬들은 아쉬움을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디슨과 사르, 쿨루셉스키까지 총동원한 토트넘은 이전과 다른 경기력을 보였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뒤였죠. 또 페널티킥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방향을 알아도 막기 힘든 겨드랑이 쪽으로 빠지는 코스로 슛을 날려 득점에 성공했죠. 골키퍼 입장에서 가장 막기 힘든 측면이 낮고 빠른 킥을 선보인 것인데요. 킥을 마친 이후에도 손흥민은 골키퍼에게 악수를 청하며 힘을 전달했고 득점에 실패해 실망한 산체스의 엉덩이를 두드려주며 응원하는 등 주장의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팬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남다른 인성을 보여주었죠.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단 26분만 뛰었음에도 소파스코어 평점 7.0점을 받으며 7.8점의 메디슨, 7.4점의 히샬리송, 7.3점의 호이비에르의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히샬리송의 경우 29%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며 매끄럽지 못한 공격 전개를 보였는데요. 이를 본 전문가들은 해리 케인의 빈자리를 히샬리송 한 선수만으로 채우긴 어려워 보인다며 토트넘의 전술 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죠. 실제로 이후 토트넘은 선수들을 대거 방출하며 또다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풀럼전 경기 이후 선수단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 몇 가지 영역에서 팀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토트넘에선 공격적으로 선수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안수 파티와 브레넌 존슨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으로 임대가 결정되며 토트넘에선 브레넌 존슨의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브레넌 존슨은 올해 22세로 윙어, 중앙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지만 라이트 윙어가 주 포지션으로 알려진 선수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유스팀 출신으로 웨일스 국가대표에서도 활약하고 있어 이른바 웨일스의 미래로 불리고 있죠. 전문가들은 만약 존슨이 토트넘에 들어온다면 손흥민과 남다른 호흡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존슨은 최전방에 설 수 있지만 빠른 발을 활용한 측면 돌파가 위협적인데요. 히샬리송보단 루카스 모우라가 떠난 측면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죠. 존슨이 오면 손흥민의 최전방 기용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라 모두가 그리던 손톱이 현실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존슨은 토트넘의 시스템과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압박과 순간적인 공수 전환, 빠른 이선 침투를 위해 손흥민과 존슨이 양측을 휘저으면 토트넘의 공격력은 완벽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죠. 한편 토트넘에서 전력외 선수로 분류된 호이비에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도되었는데요. 맨유의 텐하흐 감독은 미드필더진 보강을 원하는데 호이비에르가 리스트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이비에르 영입설에 맨유 현지 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유는 텐하흐를 경질해야 한다. 텐하흐의 옛 제자로 인해 다시 고통받기 싫다. 제발 그만해라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이번 시즌 손흥민은 윙 포워드보다 플레이메이커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슛보단 패스를 더 많이 시도해 토트넘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죠. 2일 영국 벌리의 터프모어에서 벌리와 2023-24 시즌 EPL 4라운드 원정 경기를 갖는 토트넘은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케인을 대신해 기회를 얻었으나 활약이 미미해 손흥민을 아예 최전방에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해 나오고 있죠. 19-20 시즌 리그에서 벌리를 상대로 70m 드리블 원더골을 넣으며 푸스카스상을 받은 손흥민이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